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원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리눅스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요와 설치, 그다음에 리눅스 기초 명령, 그다음에 리눅스 기초 문자, 파이프와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문자의 조합입니다. 오늘 학습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리눅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이프와 리다이렉트를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오픈소스 에디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히 VS 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오픈소스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코드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이 릴렉트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볍지만 강력한 소스 코드 편집기입니다. 윈도우즈, 맥, 리눅스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노드.js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 C#, 자바, 파이썬, PHP, Go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VS 코드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시면 좀 더 기능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편집과 버전 관리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홈페이지가 code.visualstudio.com인 소프트웨어를 내다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셔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는 여러분들이 code.visualstudio.com 다운로드해서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자, 버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 인스톨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버전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자만 설치 가능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시스템 버전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 시스템 버전이 설치가 되면 설치되는 기본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VS 코드 하브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용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인 기능이 있지만 이 기본적인 기능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소위 말해서 익스텐전, 확장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파이썬을 코딩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파이썬을 확장을 설치해 주시면 돼요. 또는 C, C++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확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맨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설치 폴더를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VS인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찾아보기를 통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시작 메뉴 폴더도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작업 선택으로 이 추가 작업 선택의 기본에서 몇 개를 더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되지 않은 윗박스 3개를 선택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3개를 선택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는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는데 꼭 이 2개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마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치의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설치되는 내용과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설치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설치가 되는 화면 대화 상자가 보입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체크박스를 마크를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바로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면요. 탐색기에서 여러분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띄워서 발생을 하는 메뉴에 이 코드 열기를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한 폴더나 파일을 바로 스튜디오 코드로 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있으면 굉장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꼭 마크를 해주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아까 그 옵션을 지정한 내용으로 보이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브랜치 랩이다 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팝업 메뉴가 나오죠. 이 팝업 메뉴 중에서 이 코드를 열기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브랜치 랩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이 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이 꼭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표시되고 있고요. 그 메뉴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git bash처럼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명령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명령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자, 중앙 좌측에는 이렇게 아이콘 그림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액티비티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바라고 하고요. 자, 이 활동 바를 통해서 전체적인 작업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바를 잘 활용하시면 매우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 활동바를 누르시면은 이 활동바에 맞는 그림이나 메뉴가 나와요. 그 메뉴가 나오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이드바.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은 우리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각종 유틸리티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가 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주요 단축키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Show All Commands 같은 경우에는 뭐 Ctrl Shift P를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 명령 팔레트에다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오픈하고 싶으면 요 단축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폴더를 오픈하고 싶으면 요 단축키를 누르고 가장 최근에 열었던 거를 다시 한번 열고 싶으면 이런 단축키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윈도우의 가장 하단에는 이 보라색의 상태바, 스테이터스 바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터스 바의 왼쪽에는 또 오른쪽에도
이 상태의 정보를 표시하는 각종 그림이나 글씨가 보입니다. 요거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면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데 수월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명칭들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활동바 맨 왼쪽에 있는 큰 아이콘을 활동바라고 했는데요. 이 활동바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주요 이런 거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해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와 문자 하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폴더 모양이 보이잖아요. 파일 모양이. 그래서 얘는 탐색기예요. 여러분이 윈도우즈에서 탐색기를 열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볼 수 있는 탐색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E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색기는 영어로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E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눈으로 보시면 딱 알죠. 검색. 그러니까 F겠죠. 자, 여기에 있는 요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Git입니다. Git.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G예요. 그래서 얘는 소스 제어라고 표현했는데요. Gi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Run and Debug라서 컨트롤 쉬프트 D고요. 그 다음에는 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패키지의 설치 및 내용을 볼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컨트롤 쉬프트 X입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매니지와 같은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령어를 PW라고 바로 치시면은 이건 이제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현재의 작업 폴더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CD는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make directory를 의미하는 mkdir, 그 다음에 뒤에는 원하시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ls는 파일이나 폴더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옵션으로 -a는 숨긴 파일도 모두 표시해달라. l은 상세 정보를 보여달라는 거고요. 주로 이 둘을 조합해서 -al을 많이 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touch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touch라고 하고 뒤에 파일 네임을 적어주시면 뒤에 파일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Git 연습을 할 때 파일이 필요한데 내용은 필요 없다. 이럴 때 빨리빨리 만들 때 touch를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touch라고 쓰시고요. ABC를 스페이스로 띄워서 이렇게 하면 파일 ABC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파일 3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일을 빨리 만들 때 touch, ABC, D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아주 편합니다. 또 다음으로 Git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echo라는 게 있습니다. 자, echo는 단순히 그냥 표준 출력으로 echo 뒤에 있는 문자열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echo git bash 하면 그냥 출력이 뭐가 나오냐? git bash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좀 이따 보시면 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괄호라든가 이렇게 약간의 echo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령어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그것도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출력하려고 하는 양쪽 끝에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꼭 넣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괄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괄호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프린트만 나와요. 그러니까 프린트 괄호 열고 자체를 출력을 하겠다는 개념이죠.
보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음은 파일 관련 명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내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cat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요. cat. 그래서 cat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파일 네임을 쓰시면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일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 파일 자체가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이어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래 한글 파일을 편집한 다음에 cat으로 하면 그 아래 한글 파일 내용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꼭 텍스트 파일. 일반적으로 소스라든가 이런 건 다 텍스트 파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메모장으로 만든 것들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VS 코드로 파일을 편집해서 만들었다. 다 텍스트 파일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cat도 여러분이 뒤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나열하면 A, B, C가 순서대로 보입니다. 모두가. 다음은 복사입니다. 자, 카피해서 A 띄고 B를 하면 A를 B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A에다가 새로운 B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move입니다. 자, move는 이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1 띄고 F2라고 하면 파일 F1을 F2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요게 move예요. 자, 다음은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자, remove를 의미하는 RM이에요. 자, remove 하면 단어의 문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RM이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RM, Fname 하면 이 Fname을 삭제하는 겁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RM하고 디렉토리 네임을 치면 삭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옵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은 -rf를 주로 사용합니다. -rf. 그래서 rm-rf 디렉토리 네임을 쳐주시면 have 디렉토리 네임이 삭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파일이 그 안에 굉장히 많던 또 디렉토리 네임 하브에 서브 폴더가 굉장히 많던 상관이 없어요.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옵션 이때 -f 무조건 삭제해달라. -r은 서브 폴더나 파일도 모두 삭제해달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rf를 명시를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현재 위치에 파일을 조회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리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ls가. 그리고 옵션 -l은 파일의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a는 현재 폴더, 부모 폴더, 그 다음에 점으로 시작하는 숨긴 파일 폴더도 다 표시해달라는 얘기고요. -t는 시간 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rt는 리버스라는 개념이겠죠. 거꾸로. 제일 오래된 것부터 표시해달라는 거고요. -f는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을 표시할 때 이 파일이 파일인지 폴더인지 특수한 파일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면 얘는 디렉토리다 라는 걸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실행 파일, 링크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요. 이 명령어 cat인데 갑자기 고양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고양이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concaten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중간에 cat를 갖다 쓴 거예요. 자, 명령어 cat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은 고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concaten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cat에서 나왔고요.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쓸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호인데요. 여러분이 키보드 상에 그 주로 엔터키 위쪽에 많이 있어요. 그 버티칼 바라고 해서 이게 그냥 직선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이프는 리눅스 명령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자, 얘는 뭐냐? 이 앞 명령어의 표준 출력을 뒷 명령어의 표준 입력으로 처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cat 파일 1, 파일 2를 하면은 파일 1과 파일 2를 표준 출력으로 표시를 해주죠. 근데 이 표시를 해주는 게 표준 출력이에요. 근데 이 표준 출력을 이 버티컬 바 뒤에 있는 명령어의 표준 입력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여줄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모아를 쓰면은 한 페이지씩 자동 스크롤이 돼요. 여러분이 스페이스 같은 걸 누르면 한 페이지가 자동 스크롤이 돼요. 그래서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파일 1, 파일 2가 굉장히 길다. 그럼 이런 버티컬 바 모아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도 그냥 스크롤이 돼버려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페이지별로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파이프와 모아라는 걸 쓰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헤드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10번째 줄까지만 보이는 거고요. 테일은 끝에서 10번째 줄을 출력해주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기호가 있어요.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 키보드 상에 우리는 이거를 뭐 수학 기호에서 greater than 보다 크다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저는 그냥 화살표라고 표현할게요. 화살표. 이 화살표 키보드를 하나 누르거나 두 개 누르거나 아니면 왼쪽 화살표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 오른쪽 화살표는 기존에 있는 파일 내용을 지우고 저장하라는 의미고요. 두 개를 쓰면 기존에 있는 파일 내용 맨 뒤에 덧붙여서 추가해 달라는 의미예요. 자, 왼쪽 화살표는 뭐냐? 파일의 데이터를 명령에 입력해 달라는 기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는 뭐라 그랬죠? 그냥 표준 출력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AA라고 하는 텍스트를 그냥 에코만 쓰면 표준 출력이 되는데 이 표준 출력이 되는 거를 화살표를 하고 뒤에 파일 네임을 써주면 a.txt라고 하는 파일에 AAA가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파일을 빨리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파일 a.txt에 AA를 복사를 해요. 없던 파일이라고 한다면 새로 만들어지고 있던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있던 파일이 다 지워지고 AAA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기존에 있던 파일이면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추가해 준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없던 파일이라고 해서 오류는 나지 않고요. 그냥 BBB를 추가하면 그것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자체를 출력하면서 파일 3로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일 3라는 게 새로이 만들어지겠죠. 파일 2와 파일 2가 합쳐진 게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파일 4를 파일 3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게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 여기에 출력이 이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1 자체를 그냥 cat 해달라라는 거랑 똑같아져요. 자, 요 화살표는 우리 깃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폴더를 삭제할 때는 rm-rf로 많이 삭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기 폴더를 혹시라도 삭제하고 싶을 때는 rm-rf .g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개요와 설치에서는 저희가 이 VS 코드에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접속해서 코드를 내려봤고 얘를 설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면에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활동바, 액티비티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명령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pwd, ls-al, touch, 빈 파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echo aaa, 화살표 a.text. 그 다음에 cat은 텍스트 파일 내용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